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6 한인 사회를 빛낸 올해의 동포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한인의 송년회 때 거행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가 매년 연말이면 실시하는 2016 한인 사회를 빛낸 올해의 동포상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본사는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동포상 후보 접수 마감을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2014년 처음 실시한 동포상 공로 부문에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위원 8명이, 동포상 의료과학 부문에는 에이즈 치료제 분야의 권위자인 최우백 박사가, 동포상 사회봉사 부문에는 미션 아가페의 제임스 송 대표, 동포상 사회기여 부문에 조중식 호프웰 인터내셔널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2015년 동포상 특별 공로상에는 오영록 한인회장이, 사회교육 부문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동남부 선우인호 회장, 사회기여 부문에는 한인회의 김영률 이사장과 초순재단이, 마지막으로 동포상 사회봉사 부문에 김영우 현 안전기동대 대장, 이금성 갈보리 장로교회 영어 클래스 교사, 그리고 이국자 천사포 수석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며 동포상에 대한 애틀랜타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16 동포상 추천 대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거주자로서 한인사회 위상을 높이는 업적을 가진 사람, 한인사회를 위해 공헌한 바가 인정되는 사람, 한인사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봉사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접수는 라디오 코리아 사무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그리고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추천하실 때 이름과 추천 사유를 함께 접수하시면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제3회 동포상은 애틀랜타 한인회의 특별 후원으로 시상을 하면서 오는 29일 애틀랜타 한인회 송년잔치에 동포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시상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본사 박건건 대표와 한인회 백이성 회장이 한 해 동안 한인 동포로서 공헌한 부문에 대한 동포상이라는 상의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데 한마음을 모여 결정했습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챔블리 지역을 지나는 뷰포드 하이웨이 개발 계획 안에 차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제안이 포함돼 있어 조만간 이 도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뷰포드 하이웨이 개발 계획 안에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사안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차선의 수를 축소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챔블리 지역을 통과하는 뷰포드 하이웨이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새 개발 계획 안에서는 뷰포드 하이웨이를 왕복 4차선 도로로 축소시켜 남는 공간을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뷰포드 하이웨이는 수천 명의 애틀랜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주요 도로 중 하나로 조만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디캡 카운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챔블리, 그리고 도라빌시 소속 교통 전문가들이 뷰포드 하이웨이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많은 주민들은 개발 계획안에 포함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시선을 끈 항목은 뷰포드 하이웨이 차선을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WSB-TV 채널2 뉴스는 개발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가들이 뷰포드 하이웨이의 6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차량 수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넓다면서 외곽 차로를 자전거 전용 혹은 버스 전용으로 전환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개선 및 보도 재정비 사안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개발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H마트 뉴저지 본사에 따르면 H마트가 다음 주 22일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캐리점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H마트 1호점이 될 캐리점은
코너스턴 빌리지 쇼핑센터 내의 로이스푸드 건물이며 매장 규모는 45,436스퀘어피트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와 마찬가지로 동남부 6개 주의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샬롯, 그린스보로, 랄리, 페이필에 주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2015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34,001명으로 한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 중에 한 곳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자생 소규모 한인마트만 있어 H마트 같은 대형 그로서리 체인에 대한 욕구가 절실했습니다. H마트 캐리점은 인근 한인 인구를 포함한 아시안 인구가 23%에 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마트 뉴저지 본사는 어제 15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캐리점은 미 전역 H마트 56번째 지점으로 향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시안 인구 대상 마케팅의 중요한 요충지가 될 지점이라고 내다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H마트는 1982년 뉴욕 우드사이드에서 한아름마트라는 이름으로 1호점을 시작해 이번 캐리점 오픈 시점까지 합한다면 지난 35년 동안 미 전역 56개 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일리노이주 도로 및 유로도로 관리청이 오는 1월 하순부터 75번 고속도로 하행선에 새로 운영되는 급행차로 통행료를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75번 고속도로에 신설된 급행차로를 이용 시 부과되는 통행료가 목요일인 어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급행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은 1마일당 10센트 내지 90센트가 부과됩니다. 신설 구간 주행 시 최소 발생 비용은 50센트입니다. 헨리 카운티와 클레이턴 카운티를 지나는 새 급행차로는 다음 달인 1월 28일부터 운영되며 길이는 12마일로 맥더너 로드 지점부터 스톡브리지 하이웨이까지 걸친 것입니다. 이 급행차로는 일반 용도 차로와 콘크리트 벽으로 분리돼 있으며 출근 시간을 포함한 오전 시간대에는 애틀란타를 향하는 차들이 사용할 수 있고 퇴근 시간을 포함한 오후 시간대에는 남쪽을 향해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에게 개방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지불하게 되는 통행료는 귀넷 카운티 85번 고속도로 급행차로에서 부과되는 통행료와 동일한 가격 책정 방법을 통해 정해진 것입니다. 이 구간 급행차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행자는 반드시 피치패스를 사용해야 하며 피치패스는 pitchpass.com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애틀란타 한국학교는 둘루스 한국학교 사무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어제 저녁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칙개정위원회와 학교장 초빙위원회 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애틀란타 한국학교는 어제 15일 둘루스 사무실에서 총 25명 이사진 중 12명 참석과 4명의 위임장을 제출해 정기 이사회를 성원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정육은 한국학교 이사장은 며칠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정유년 새해에는 가정 내 평안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송미령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한 학기를 무사히 훌륭히 잘 마치신 데 대해서 경아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PTA 회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이사님들 뒤에서 또 많은 또 서포트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송미령 한국학교 교장은 올 한 해 대외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며 특히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 수를 신경 썼는데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혀 학교 재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학생 수의 변동이 없는 것은 한국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학부모회 그리고 이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서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덧붙였습니다. 등록금 인상 때문에 학생 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면 그것이 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이렇게 학교가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셨고 또 우리 학부모회 없이는 우리 학교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학부모 회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님들, 이사장님 비롯해서 이사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주요 보고와 안건심의에서는 송 교장의 학교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이사회 때 제안한 회칙개정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는 계속 진행 중이라 아직 보고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까지 3년 반 임기를 마치며 내년 5월이면 교장 임기가 끝나는 송미령 교장으로 인한 2017-2019학년도 학교장 초빙위원회 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학교 정관 21조 가항에 따르면 학교장 선출위원회를 6개월 전에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이사 5명과 고문단에서 2명, 그리고 교사 2명으로 총 9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혁 씨, 권명호 씨, 선우인호 씨, 심승재 씨, 박상혁 씨, PTA 회장, 이건태 씨, 장난실 씨, 김주명 씨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내년 4월에 실시할 골프대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지난 이사회 때 한국학교 이사로 위임된 김주명 씨와 정용수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차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난 뒤 며칠 전 한인회가 발표한 한국학교 부채 상환 잔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결정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ARK 뉴스 김연결입니다. 리디아 스프링즈에 위치한 한 네일샵에서 직원이 가게를 습격하려던 무장강도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톨튼 로드에 위치한 상호명 톱 네일스라는 네일숍에 강도 2명이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자 직원 1명이 총을 꺼내든 뒤 이들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 중 1명이 다리에 총을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네일숍이 분주한 쇼핑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네일숍 뒤에 주유소도 있어 이번 강도 사건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상을 입고 도주한 범인은 수색견에 의해 네일숍 인근 숲에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번째 범인도 찾고 있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가 동아시아 학부에 한국학을 정식 전공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스탠퍼드 교내신문 스탠퍼드 뉴스는 어제 스탠퍼드대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학 트랙을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에 정식 전공으로 개설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스탠퍼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 내 세부 전공은 동아시아학, 중국학, 일본학 3개였습니다. 스탠퍼드 뉴스는 한국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항상 용이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최근까지 스탠퍼드 학생들은 한국의 사회, 언어, 역사, 문화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으나 제공 과목들이 한국학 또는 아시아학 전공으로 묶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청년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을 더 포괄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학부가 전공 개편을 단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